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2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후에 오늘 정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랠리를 좀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이번 안의 골자고요. 다만 처음에는 내년 1월 1일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나오게 되면서 내용이 좀 혼선을 줬고요.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라는 것 자체가 주식을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즉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나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연말에 매도할 필요가 좀 없어지게 되면서 부담이 줄어들었고 이 하락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흐름부터 체크해 보실 거고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2% 강보합 수준이고요. 오늘 일단 2600선 넘어서면서 260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1,800억 원 가까이 현재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빨간불 켜면서 0.05%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계속해서 마이너스권과 플러스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860선 하회하면서 8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물량 담아내면서 매수 우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 제약 바이오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 관련해서 오늘 일정이 있는데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지원법 줄여서 첨생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일정상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관리업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환자의 세포를 채취하고 또 제약사의 원료를 공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걸 관리업 허가 없이도 가능하게끔 그리고 희귀 난치 질환자 조항을 좀 빼게 되면서 질환의 범위도 더 넓히겠다라는 것이 이번 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포 치료 임상 시험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한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겨울이라는 특성을 타서인지 요즘 들어서 더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그럼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하루 만에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 아주 강한 건 아니고요. 그냥 많이 안 빠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연착륙을 하고 있다 내지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얘네들이 다른 IT 섹터들보다 좀 일찍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얘네들이 나온 그 의미가 반도체가 업황이 바닥을 쳤고 내년에 더욱더 좋아진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 그랬죠. 그래서 증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반도체가 내년서부터는 이제 흑자로 돌아가고 점점 좀 좋아지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인가요 어딘가 하여튼 HBM 그 3인가 그게 지금 뭐 물량이 다 동났다고 뭐 결국은 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한테 또 달라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모양인가 본데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기사에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더 간다, 뭐 구만전자 간다, 뭐 이런 이제 기사 나오죠. 실적이 점점 좋아지니까 삼성전자는 그렇게 갈 거고, 그럼 IT 섹터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움직이게 될 텐데, 자 한번 지금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 그렇게 강하질 않아요. 어제도 강하지 않았고 오늘도 강하지 않았고 미국 시장은 전전날 강했고 어제는 약했고 어제는 강했고 전전날 약했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급락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런 거에 나온 거죠. 예전에서는 안 좋을 때, 장이 안 좋을 때나 박살나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음봉 하나 떨어지면 그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버티다가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때 또 한번 튀고 그렇게 갈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위로 다시 튀는 내년의 미국 시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도 역사적인 신고점이랬죠. 역사적인 신고점인데 내려올 수가 없는 게 이제 바닥에서 반도체가 디램 가격이 바닥을 치고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점점 좀 좋아져서 미국의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얘네들도 내년에 돈 좀 많이 벌겠다고 인공지능 칩 찍어내고 있고 전 세계에 팔고 있고 서버 증대하고 있고 인공지능 사업 서비스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산업들이 무럭무럭 자라겠죠. 사람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뭐 로봇이라든지 공장에도 들어가고 뭐 어디도 들어가고 뭐 쓰일 때는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서라도 미국 시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또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서는 이제 IT가 주도주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수도 보면 우리나라 지수도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연말장 이제 장이 다 끝난 겁니다. 28일까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되고 29일은 이제 우리나라 휴장인데요. 26일 날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어서 그때까지는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으니까 주식시장이 일단 안 빠져요. 27일 날은 이제 배당을 받았던 사람들이 난 배당 먹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팔아야지 해서 매도세가 나와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28일 날은 다시 그 부분들이 다시 반등을 주거나 그리고 마지막 장이라, 그걸 막장이라 그러는데 폐장일 마지막 날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벌써 거의 끝난 이제 시장인데 뭐 끝났다고 뭐 영영 끝나는 거 아니고 이제 1월 이제 초장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상태에 있고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거고 이미 미국 시장은요 중소형주들 그래서 러셀 2000 지수라고 그러죠. 걔네들이 이제 중소형주만 모여놓은 애들인데 걔네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가 중소형주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걔네들도 엔비디아, 뭐 AMD 이런 애만 강하게 움직였다면 이제 중소형주들 장세도 내년 초장에서는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도 예상을 해보면 중소형주들이 이제서부터 올라가는 일만 남았지 급락하거나 떨어질 일은 이제 적다. 왜냐면 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여기 2668 정도 좀 돌파하는 건 아무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심심할 때마다 만약 오늘도 갈 수 있어요. 안 가는 것뿐이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내년에는 넘어갈 거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어제 잠깐 조금 흔들릴 때에서도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렸죠. 전혀 두려워할 거 없다. 쫄지 마셔라. 미국 시장 저렇게 강하고 쟤네들 급락 안 나올 거고 혹시나 조금 뭐 3% 이상 빠질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조금 빠지게 되더라도 재차 상승하면서 올라갈 건데 우리나라 시장 올라간 게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뭐 연일 조금씩 정말 조금씩 올라가죠. 조금씩. 그래도 안 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바닥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아침에 봤어요. 어제 미국 시장의 IT 섹터들 뭐 마이크론이 8% 급등을 하고 반도체가 좋다 그래서 아침에 봤는데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가 나쁘진 않아요. 오늘 보니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10% 급등을 하고 가온칩스도 24% 급등을 하고 뭐 코리아 서키트도 장중에 뭐 7% 8% 급등을 하다가 지금 살짝 내려가긴 하지만 이쪽 애들 인공지능서부터 해서 IT 섹터 강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자, 지수를 같이 봤을 때 그러면은 지수가 폭등을 하고 그렇죠? 지수가 폭등을 하고 IT가 움직이면 삼성전자 3% 급등을 하고 지수도 폭등을 하고 그러면 저게 계속 움직여주는데 IT 나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지수를 지금 눌러놓잖아요. 지금 음봉 나오죠. 죽는 건 아닌데 어쨌든 눌러놓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IT주들이 장중에 4% 8% 갔다가 밀립니다. 내년에 더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면은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뭐 8% 올라갔다 4% 밀리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내년에 또 올라가면 되지. 신규적으로 매수할 때만 막 올라간다고. 예를 들어 가온칩스 2~3% 올라간다고 쫓아가면 복불복 게임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죠. 상한가 아니면 20% 떨어지겠죠. 물론 내년엔 더 가겠지만 이라는 얘기.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게 되면 올라간 게 없어요. IT에 비하면. IT 보면은 뭐 되게 많이 올라가는 애들 뭐 찾으면 많죠. 제주반도체도 요즘에 많이 움직였지만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해 내내 계속 올라갔던 애들입니다. 근데 제약주들은 그렇게 올해 내내 올라갔던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상대적으로 만만하고 안전한데
JP 모건 컨퍼런스도 있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mRNA 백신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신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서는 좋아질 수 있다. 중소형 제약주들을 잘 봐라. 그래서 기사도 마찬가지 오늘 나왔던 기사도 노란톡방에다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제약주들은 셀트리온하고 한미사이언스 이따가도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자 지금 볼까요 한번? 자 보면은 과거에서도 셀트리온이 대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중소형주들이 나중에서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우상향으로 합병 이슈도 있지만 수급이 좋아서도 있고 뭐 제약주들이 이제 바닥을 IT만 바닥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제약주들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고 뭐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고 어쨌든 셀트리온도 우상향을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한미사이언스 요것도 이제 바닥을 탈피하려고 지금 바닥에서 계속 머리를 들죠. 완전 바닥에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싶어서 노리는 중에 있고 그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뭐 이런 애들 보면 차트 대형주들 흐름을 보면 다 고점을 돌파하고 뭔가 이륙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대형주들 흐름들도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다른 애들도 뭐 저점으로 이렇게 내려가려는 흐름은 아니고 이제 우상향하고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중소형주 제약주들이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서도 제약바이오 바닥에 있는 것들 겨울철이 되면은 돼지열병 이슈도 있고 뭐 독감, 폐렴, 그다음에 mRNA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뭐 등등 방역주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대부분 다 바닥에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올라갈 일만 있지 여기서는 떨어지지 않아요. 지수가 2,600이 문제가 아니에요. 2,800, 3,000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지수가 3,000 이상 넘어갈 텐데 바닥에 있는 제약주가 그대로 있겠느냐. 얘네들도 인공지능만큼 미래가 짱짱하다는 거죠. 뭐 반도체 없어서 살 수는 있지만 병 걸리면 반도체로 치료할 거 아니잖아요. 저런 이제 앞으로 신약이라든지 그러니까 mRNA 이 기술로 뭐 여러 가지 뭐 치료제들 뭐 최근에 이슈 있던 건 뭐 당연히 이제 당뇨병하고 이제 비만 치료제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질병들 있잖아요. 무슨 이상한 희귀 질병도 있고 무슨 병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병들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슈가 분명히 될 텐데 그래서 딱 지금 차트를 보면은 그런 이슈가 될 만한 흐름에 지금 제약주들의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올겨울은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오늘도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나온 거고 어쨌든 거의 연말장 마무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 차트들을 다 바닥에 있는 것들 급락 안 나오고 양호한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일단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수준으로 좀 머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sek터보다도 좀 덜 오른쪽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덜 오른쪽 제약 바이오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와 함께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좀 꼼꼼히 세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화일약품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역시 어제와 동일하게 화일약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6% 정도 밀려나고 있고요. 2,14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대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에도 아마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화일약품 오늘장에서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약품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었던 원료의약품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녹십자홀딩스, 셀트리온,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이렇게 대형주들이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잘 요즘에 움직이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중소형주 움직이는데 아닌 게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나오는데. 특히 제가 이제 목요일 어제도 이제 녹화를 했는데요.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제약바이오를 요즘에 간간히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어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3주 전에도 얘기했던 종목이 있어요. 지노믹트리. 그다음에 보로노이라는 종목도 있고 몇몇 종목인데 오늘 지금 잘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제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움직이면 중소형주 제약바이오주들은 급락을 하질 않아요. 거래량이 없어도 얘가 튀고 제가 튀고 그러다가 돼지열병 발병한다 그러면 방역주들 막 급등을 하고 동물 백신 급등을 하고 무슨 컨퍼런스 어쩌저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무슨 신약이 무슨 주목을 받는다 당뇨병 신약이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우리도 당뇨병 신약 연구하고 있다. 약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연구하고 있다. 임상 1상 전임상이다. 전임상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뭔가 약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그냥 준비 단계예요. 이 약을 먹었을 때에서 죽나 안 죽나 이 사람이 배가 아픈가 안 아픈가 이 정도만 하는 겁니다. 전이상은 준비 단계고 1상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제 2상, 3상, 이제 특히 3상 정도가 돼야 이 약에 대해서 비교군, 대조군 해가지고 이 약을 먹었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임상 1상, 2상, 전임상 이걸로 약에 대한 효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강할 때는 그렇게 움직여요, 원래. 어쨌든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일단 IT 섹터도 저는 좋다고 보지만 제약주도 올겨울에서 지금 대장주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대장주가 막 전진하고 움직이면 이제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 먼저 움직인 애들도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거 움직이는 봐서는 조만간에 화일약품도 이륙할 것 같습니다. 패턴이 이뻐요. 바닥이고. 그래서 이따가도 다시 가격 전략을 설정해 드릴 텐데 어제도 올라갔다가 밀렸죠. 그리고 오늘도 올라갔다가 밀리긴 하겠지만 이러다가 이제 한 방에 폭발을 하면 원래 제약주들은 무섭게 치고 날아갑니다. HLB 봐봐요. 최근에 갑자기 그 간암 그 치료제 임상 3상 얘기 나온다고 바닥에서 막 100% 넘게 올라가는 거 봐봐요. 임상 3상? 별거 아닙니다.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 기사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계속 나오는데 막상 나오고 나서 팔리고 나서 별로 안 팔리네 그러면 결국 떨어지거든요. 기대감에 가는 겁니다. 제약주들은. 어쨌든 기대감에 원료의약품주들 또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인 화일약품 좀 살펴봤고요. 일단 전일 대비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에 아마 변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2월 11일 카카오 52,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5%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2월 12일은 DB하이텍 61,100원 접근해 봤고요. 3%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2월 13일과 12월 14일 대덕전자는 27,000원 말씀해 주셨고 각각 5%, 4%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2월 15일 HLB 바이오스텝은 2,880원 말씀해 주셨고 3% 목표가 달성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 표적 종목 모든 종목들 전부 다 수익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그리고 12월 19일 인터플렉스 1,880원에 집중해 봤고요. 현재는 수익률 보합 수준입니다. 12월 20일과 12월 21일 화일약품 2,165원 말씀해 주셨고요. 1.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53.6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좀 체크해봤고요. 보셨다시피 지난주에 모든 표적 종목들은 현재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살펴봤던 나머지 종목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좀 공략해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드렸던 종목들 인터플렉스부터 하나씩 살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자, PCB 관련주 쪽이고요.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수페타시스가 강하게 움직여서 드렸던 종목인데 올랐다가 어제 그저께 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흔들렸다고 잠깐 빠졌지만 전혀 문제 없다고 그랬죠. 오늘도 1,088원까지 1,88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하거나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나스닥이 뭐 완전 전저점 깨고 뭐 이럴 것 같으면은 지금이라도 주식 다 팔고 다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장이 아니거든요.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많이 깨질 시장이 아니고 15,000, 16,000, 18,000, 2만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지금 미국 시장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터미네이터 같은 거 많이 찍어낸다 그러죠. 아이언맨 찍어내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진짜 테슬라가 진짜로 한 2천만 원 정도의 무슨 가정용 로봇이다 했든간 그 인간용 로봇을 대량 생산한다 그러죠. 그 기대감에서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막상 팔리고 나서 그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 나중 문제지만 어쨌든 뭐 나스닥은 더 올라갈 거로 보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우쪽 상방으로 그러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은 있을 수 있죠. 항상 조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 뭐 8월 달서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빠졌던 이런 조정은 미국이 박살나지 않고서야 이런 조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또 빠진다. 그럼 미국도 이만큼 빠진다는 얘기인데 근데 미국이 이 정도 빠지게 되면요. 큰일 나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지면 미국 시장은 이제 대세 하락장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계속 하여튼 상승으로 랠리를 펼칠 분위기 때문에 횡보하다가 튀고 그럴 지금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은 안 나오니까 조정은 그렇게 세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러면은 이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차트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설사 빠지게 되더라도 많이 떠 있는 주성엔지닝이나 40%, 50%, 80% 빠지지 이런 애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도 안 빠지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냥 만만합니다. 가지고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고점 돌파하고 알게 모르게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일부러 그래서 시장에서 안전하게 연말장이고 원래 연말장에서 재미없거든요. 연말장에서 급등할 거였으면 12월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해갖고 중승 정도에서 급등세가 나오면 그게 정상이고 원래 지금 20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장이라고 폐장을 남겨놓고 지수가 좀 조용해요 원래. 휴일도 많고 그래서 일부러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인터플렉스를 안전하게 준 것뿐입니다. 왜냐면 갖고 있으면 수익 날 가능성이 원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 화요일 날 드렸던 종목도 똑같이 인터플렉스인데요. 뭐 그냥 매수 가격 그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드렸던 화일약품 뭐 잠깐 보고 이따가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화일약품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바닥이에요. 올라간 게 없어요. 이것도 반전 바닥에 있고 바닥에 있다가 올라갈 일이 있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이제 꼼지락꼼지락 바닥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움직일 것 같은 그러니까 날이 서 있는 그러니까 완전 바닥 종목들은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언제 움직일지 몰라서 갖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서 거래 실리고 각도를 세웁니다. 그러면 날이 서면서 이제 급등하게 되는 패턴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고 해서 그게 연말 연초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얘가 바로 그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에요. 그래서 내년 연초장에서는 이런 애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면서 이제 급등하는 현상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먼저 일어선 애들은 먼저 가고 있는 거고요. 아직 안 일어선 애들은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래서 불기둥 레이더에서는 이미 일어선 애들을 먼저 위주로 얘기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전진바이오팜, 무리바이오였는데, 전진바이오팜. 이게 이제 언제 얘기했었냐면은 여기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했고. 이게 불기둥 레이더 목요일 날에 이제 방송하는 게 있습니다. 녹화를 해서 월요일 아침에 방송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서 뽑았던 종목인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얘네들이 막 50%, 60%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얘네 수익률이. 전진바이오팜 그리고 우리바이오도 얘기했죠. 우리바이오도 최근에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이미 머리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다 머리를 들고 거리를 실으니까
이것도 수익률이 꽤 났어요. 이것도 40%인가 50%인가 났던 종목인데 지금도 모양이 되게 좋죠. 거래도 실려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또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주들이 이게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그리고 어제도 그저께도 지노믹트리 이런 거. 이것도 지지난주,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이 지노믹트리도 마찬가지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소개시켜준 종목인데 은근슬쩍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근 20% 또 올라갑니다. 17%, 18%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 이제 보로노이도 이것도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올라가죠. 그러니까 쭉 빠졌다가 바닥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IT 스타가 제가 좋다고는 했지만 IT보다 더 만만하게 바닥에서 더 많이 급등할 수 있는 목표치가 큰 종목은 제약바이오가 맞아요. 왜냐면 올라간 폭, 이전에 빠졌던 폭하고 올라갔던 폭하고 이렇게 길이를 재보면 되죠. 그러면은 IT주들은 그래도 올라갔어요. 올라왔는데 제약바이오는 거의 안 움직이는 애들이 대부분이라 해서 제약주가 만만해서. 근데 요즘에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바이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바이오 움직인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바이오 움직인 지 뭐 여기서부터 움직였으니까 2달도 안 됐어요. 두 달 전에는 막 18 욕 나오는 종목이 3년 동안 빠졌던 종목입니다. 아직도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거래 실리면서 이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주들이 계속 움직이면 이제 바닥에 있는 이제 화일약품 같은 애들도 움직이고 뭐도 움직이고 뭐 JW 신약도 움직이고 중의제약도 움직이고 뭐 그런 신약, JW 신약 이런 게 이것도 아직도 바닥이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약주들이. 그래서 제약주들이 만만한 것들이 많아서 자 그래요. 그 화일약품은 아침에서 이제 잠깐 수익이 났다가 지금 밀렸다가 지금 모양 만들고 있는데 듬성듬성 거래도 실려 있고 모양이 이뻐서 조만간에 해마는 그게 내년이에요. 내년. 어쨌든 뭐 1, 2주만 지나면 이제 내년이잖아요. 내일 모레가 이제 크리스마스고 1, 2주만 지나고 내년에서는 이제 고점 뚫고 이제 제약주들의 향연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이따가 다시 가격 전략을 또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 몇 개만 또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인터플렉슨 받고 HPSP. 자, 9월 달에 드렸던 반도체 장비입니다. 반도체 장비인데 반도체 장비 일단 신고가권에 있고 미국 시장이 웬만큼 흔들리지 않으면 잘 무너지지도 않아요. 근데 재미는 없죠, 요즘에서는. 왜냐면 막 계속 급등은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IT주들이 주춤주춤, 그러니까 죽지는 않아요. 조정받고 또 움직이고 조정받고 또 움직일 텐데 쟤네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한 조정입니다. 조정을 받으면 제약주가 움직일 거고 제약주 아니면 조선주가 움직일 거고 조선주 아니면 자동차가 움직일 거고 이게 업황에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장격이니까 바로미터로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죽으면 시장도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시장도 죽어요. 물론 진짜로 죽으려면 삼성전자가 죽어야 죽는 건데 삼성전자도 대장이지만 HPSP는 차트적으로 대장이에요. 어쨌든 강한 흐름에서 또 전고점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수익률은 많이 났죠. 40% 넘게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반도체. 이건 뭐 흐름만 보면 돼요. 개인들한테 저점에서 주질 않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하네요. 이렇게 싸게 내려오면 사야 될 종목인데 이건 이제 15,000원, 20,000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 차별화가 나오게 되면 이런 애들만 가죠. 차별화만 나오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내년에도 또 소외를 받을 수 있는데 왜냐면 바닥에 있는 반도체는 꼼짝도 안 하고 올라가 있는 애들만 계속 올라가고 이러면 재미가 없죠. 만약에 그런 흐름이 순환매가 나오든 하여튼 반도체가 강하든 차별화가 나오든 제주 반도체는 계속 우상방으로 얘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갑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땡기는 종목이고 뭐 반도체의 미래가 2025년도까지는 짱짱하기 때문에 그 2030년도까지는 뭐 안 좋으냐? 아니요. 거기도 짱짱하죠. 계속 짱짱해요. 걔네들은. 뭐 기사를 열심히 찾아보면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얘네들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수익률은 200%대인데 이제 300%대로 향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 대해서 지금 너무 장이 우리나라 시장 너무 안 움직이니까 장이 어려워요, 힘들어 하겠지만 시장이 벌어주는 겁니다. 내년에선 바닥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닥주들 인터플렉스도 얘기한 거고 화일약품도 얘기했는데 1년만 지나가 봐요. 그게 그대로 그 자리에 있나. 지금 자리에서 100%, 200% 올라가 있지. 그렇다고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LIG 넥스원. 자, 방산주. 뭐 잘 떠 있죠, 아직도? 안 떨어져요? 일단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또 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하여튼 뭔가 또 수주 소식이 또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전 세계에서 방산 우리나라 무기 사겠다고 여기저기 줄 서고 이제 대기하는 애들이 이제 사게 될 텐데 뭐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얘는 안 죽습니다. 죽지 않을 거예요. 계속 횡보하다가 튀고 횡보하다 튀고 할 흐름이 나올 거고 얘가 한 20만 원, 30만 원 가면 그때서는 뭐 풍산도 항공우주도 뭐 따라가게 될 겁니다. 얘가 한 30만 원 가면. 그러면 그 밑에서 있던 이제 퍼스텍도 그때쯤에서는 올라가고 빅텍, 휴니드, 다른 이제 방산 물자 관련주들도 올라가겠죠. 얘가 30만 원쯤 가면은 뭔가 계속 좋은 얘기들이 많이 펌핑 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 화일약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연말장인데도 불구하고 꿈틀꿈틀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폭등 흐름은 아닌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지노믹트리 뭐 이거 잠깐 얘기했던 여러분들 이거 사가지고 아까 4%대에서 6% 여러분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뭔가 꿈틀꿈틀해요. 근데 위치들이 다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 폭착이 됩니다. 그러면 화일약품도 이게 저점으로 깨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면 돼요. 이 바닥에서 이게 어딜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대부분 다 올려치는 애들만 대부분인데 어제는 2165원에 추천해드렸죠. 아까 전에 2140원, 50원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뭐 얘기하자마자 눈치채고 또 사신 분들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죠. 2165원, 2160원 어제 동일한 가격에서 공략을 하시고 안전합니다. 안전하고요. 봐봐요. 안전하죠. 패턴이 안전하고 이제 여기를 뚫는 건데 앞에 장대 항복 나오고 이렇게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내년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바닥인 종목들이 이렇게 튀게 될 거예요. 한번 돌파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장이 좋기 때문에 이제 바닥 종목들이 HLB처럼 움직이는 애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제약주 쪽에서 패턴이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제약주 쪽에서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뭐 헬스케어도 제약주로 우리가 포함을 시킵시다. 헬스케어, 제약바이오부터 해가지고 의료 AI 이런 애들 포함해서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올 거고 당연히 반도체 섹터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HLB 움직이기 전에 이런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훨씬 더 많아요. 제약바이오 한 100개 있으면 반도체도 한 20개? 벌써 개수 차이가 틀리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근데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이 많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연초장부터 뚜껑을 딱 열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주들 많이 떠 있는 애들은 잘 안 가고 꼼지락꼼지락거나 조정을 받고. 근데 바닥에 있는 애들은 올라가야 돼. 근데 걔네들이 20개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5개 움직입니다. 근데 떨어진 애들 대형주들은 10개. 바닥에는 5개는 급등. 그러면 그 분위기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안 올라간 게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올라간 게 100개 중에서 20개가 급등을 해. 그 나머지들은 떨어지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 분위기 휩싸여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갈 종목이 많다라는 얘기는 내년 연초장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에서 걔네들이 파티를 열면서 막 너 가냐, 나도 간다, 너도 가냐, 야 쟤도 간다 하면서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올라갈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간 것도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역별 급등주 패턴들은 어디서 많이 나올 거냐? 뭐 계절적으로도 겨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명절 되면 또 관련된 또 그런 이제 호흡기 질환 또 기사들도 또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신약에 관련해 대해서 mRNA 백신 유전자 치료 이거 이슈가 작은 이슈가 아닌데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당뇨병 신약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줄 수 있는 내년 또 제약주를 또 기대한다면 뭐 셀트리온도 합병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도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제약주들은 하나 정도는 꼭 챙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들인 거예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안전하니까. 그게 또 내년에서는 또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화일약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봤습니다. 종목명은 화일약품이고요. 매수가 2,165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S 머티리얼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2.5% 정도 추가로 상승하고 있고요. 46,2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LS 머티리얼즈는 최근 상장한 종목 중에서도 가장 좀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S와 관련된 앞에 LS가 붙어있는 종목들 또한 같이 힘을 받아가는 경우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47,000원에 매수하셨고 2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자, 일단 노란톡방도 열어놨으니까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노란톡방이 들어오면 제가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틀려본 적이 없어요. 뭐 그 어렵다라는 무슨 뭐 코로나서부터 해갖고 무슨 뭐 중간중간에 뭐 박살나는 장 뭐 등등 해가지고 장이 빠질 것 같으면은 아주 기똥차게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시장 흔들릴 것 같으니까 현금화 대응하라라고 많이 얘기해드리잖아요. 근데 노란톡방에서는 조금 더 빨리 얘기해드리거나 아니면 장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방송은 10시에서 11시 사이에서만 제가 여기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노란톡방은 그래도 장중에서는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한테 경고음도 막 사이렌 같은 그림 같은 거 막 한 5개, 10개 정도 막 도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러냐 물어보죠. 그럼 장이 박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 줬었어요,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그렇게 얘기해 줬었고 그다음에 1월 17일 작년이죠. 하락장 시작할 때에서도 그때쯤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방송에서는 하여튼 시간이 제약적이지만 그래도 노란톡방은 장 끝날 때까지는 제가 항상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지금은 장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오늘이 또 이제 마지막 그렇죠? 거의 막장 부분이니까 게릴라 공개 방송을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게릴라 공개 방송을 할 때에서는 일단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mRNA가 뭔지 물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줄 있는데 저도 유튜브 보면서 제가 무슨 뭐 의사도 아니고 뭐 과학자도 아니고 근데 대충 쉽게 전달해 드릴 수는 있어요. 이게 뭐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백신은 말대로 그냥 돌도끼 가지고 이렇게 원시 시대 정도에서 그 정도 기술력이었다면 mRNA 백신은 진짜 외계인이 와가지고 막 개발할 정도.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참 인체의 신비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mRNA 백신. 그러니까 용어도 되게 어렵지만 내용도 되게 어려워요. 뭐 리보섬 뭐 해가지고 막 긴데 걔네들 막 뭐 지렁이 같이 생겼어요. 물론 현미경으로 엄청 확대했을 때. 근데 얘네들이 막 뭘 먹더니 막 만들어내 복제를 하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저한테 들어봐차 저도 이해도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해 못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잘하면 우리가 그걸 개발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신약이 뭐가 나올 건지 우리가 이걸 기대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신약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비만 치료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게 된 건데 어쨌든 그게 내년에서 당뇨병 신약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별의별 뭐 약들이 이제 뭐 항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에이즈 치료제 뭐 그 외에서도 이걸로 다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될 텐데 제약주들은 한 발 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 왜냐면 제약주들이 뉴스가 있어도 움직임이 안 나올 것 같이 생겼으면은 이게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지금 대장주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내년에서 아마 제약주들이 흐름들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있을 예정이고요. 자, 그럼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상담. LS 머티리얼. 최근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아주 열심히 달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이 오늘도 뭐 다 급등을 해요. 뭐 DS 뭔가 뭐 300% 올라간 게 있던데. DS 단석. 신규 상장하고 나서 뭐 따상 간 거죠. 뭐
어쨌든 얘뿐만 아니라 요즘에 신규주들이 또 득세를 하고 또 난리를 치는데 신규주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 몇 주나 갖고 있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신규주를 들어가봤자 뭐 한 주, 두 주 뭐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에 들어가서 다시 급등하면은 먹을 수 있는데 그래봤자 그 신규주가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줄 알고 그거를 뭐 5천만 원 이상을 거기다가 질릴 수가 없잖아요. 무서워서. 그리고 최근에 신규주들이 고점에서 많이 빠지는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신규주들이 올라가봤자 많은 큰 그 계좌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신규주들이 많이 올라가면 뭐 갖고 있는 뭐 대주주나 임원들이 좋겠죠. 그래서 LS 머티리얼 이것도 마찬가지. 상장하고 나서 이걸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대표나 뭐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이거를 주식 어쨌든 이거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냐면 매수 가격이 47,000원인데 신규주의 무서운 게 뭐냐면 빠지면 일주일만 해도 반토막이 납니다. 한 달이면 충분히 반토막이 나고요. 장이 좋아도 반토막이 금방 나요. 그래서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간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던져버리는 게 마음 편하고요. 아니다. 그래도 나는 버티고 이게 또 급등할 수 있죠. 급등하는 애들이 또 급등을 하니까. 그럼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45,400원인데 그냥 4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보유는 가능. 왜냐하면 지금 장이 좋으니까 또 지지하고 여기 지지하고 또 양봉 나오면서 또 튈 수 있어요. 왜 자꾸 튀는 거냐면 개인들을 꼬시는 겁니다. 이래도 안 들어와? 이래도 안 들어와? 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날아가고 들어오면 떨어지는 겁니다. 신규주는 뻔하죠. 왜냐면 그걸 누가 갖고 있어요? 개인들은 거의 갖고 있질 않아요. 임원이나 그걸 갖고 있는 뭐 상장할 때 거기다 돈 투자했던 애들,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사들이 뭐 그런 애들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가 올려놓고 어차피 누구한테 물량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개인 투자들이 안 들어오면 자꾸 올리는 거고 들어오면 이제 떨어지는 거고 하는 거라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차바이오텍이고요. 차바이오텍, 최근에 좀 많이 갔죠? 네, 네. 매수 가격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19,500원에 5%인데요. 19,500원에 5%. 언제 사셨어요? 며칠 전에 샀는데. 왜 올라갈 때 사셨을까? 네네네. 올랐을 때 사가지고 좀 너무 높게 샀나 싶어서. 그래서 비중은 좀 작게 들어갔는데. 비중은 5%시고. 그럼 네. 조정받을 때 또 사면 돼요. 네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바이오텍도 차트가 이렇게 보면은 완전 고점은 아니고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고 또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때에서 제약주들 제가 12월 초 들어서 이제 좀 봐야 된다 그랬을 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다 올라온 상태에서 다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 공략을 하니까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고요. 조정을 받으면 또다시 올라갈 겁니다. 내년에서는 22,000원, 25,000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더 추가 매수를 하시고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손실 보고 팔기는 좀 좀 아깝잖아요. 이미 여기서 그냥 2만 원 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네. 여기 뭐 첨생법인가? 뭐 그런 네. 말이 있던데. 첨세법 뭐 용어는 어렵지만 그런 게 있었죠. 아까 우리 아나님이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그거의 수혜주로 그 뉴스는요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있었던 얘기라서 그걸로 움직일 거였으면 작년에 다 급등했겠죠. 근데 지금 제약주들이 모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슨 이슈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낙엽이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호재로 다 작용을 할 거고 나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안 들어도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은 별로 저는 중요치 않다고 보고 일단 셀트리온이 더 갈 건지 한미사이언스가 더 올라갈 건지 이런 부분들만 더 체크를 왜냐면 대장주들이 꺾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움직이면
차바이오텍도 그렇고 예전에서 제가 이거 차바이오텍을 여기서 출연했었거든요. 2017년도에. 그때 파미셀과 함께 줄기세포로 출연했던 건데 얘가 그때 당시 200% 넘게 올라갔어요. 물론 저렇게 또 다시 저기 200% 또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빠졌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25,000원, 26,000원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더 사시면 돼요.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는 해도 상관없네요. 그렇죠. 좀 전에도 제가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아마 17,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도 그 이하는 쉽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도 지금 갖고 있는 것도 팔지 마세요. 2만 원까지 바로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만약 매수 가격이 좀 부담된다 그러면 2만 원에서 파시고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하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방송 끝나고 게릴라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에 지금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좀 체크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화일약품이고요. 0.23% 상승하면서 현재는 2,18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2,165원이라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먼저 이어서 코스닥 지수부터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0.24% 강보합순에서 머물고 있고요. 2,606선 지나가면서 현재 10시 34분 2,60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에서는 0.02% 소폭이지만 오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860선 하회하면서 859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34분이고요. 개장한 지 1시간 34분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각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랑 그렇게 크게 틀린 부분들은 없어요. 잘 가는 애들은 잘 가고, 급락하거나 떨어지는 부분들은 일단은 없어 보이고, 그러면 지금에서는 바닥 종목들을 사서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배당을 주는 회사들을 사면은 이제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주들도 노리시는 것도 괜찮은데 장이 좋으니까. 일단 배당 있는 종목을 공략하게 되면 27일 날 일단 그대로 빠지기는 합니다. 근데 빠지면 어때요? 장이 좋으면 다시 갭을 맺고 다시 올라가니까 3, 4월 달에 다시 보너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배당 있는 종목들을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사이즈,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똑같고 가격도 비슷하고 얘는 배당을 주고 얘는 배당 안 준다. 당연히 배당을 주는 종목이 유리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잘 따져서 공략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주식을 사서 넘어가시는 게 좋다. 그렇게 그동안 몇 년 동안에서는 연초장부터 막 급락하고 연말장에 급락하고 그랬다면 해외 시장 봐봐요. 급락이 없죠. 그래서 양호한 흐름으로 아마 연말장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내년 연초장에서는 제가 이 얘기 또 11월 달에 이미 얘기했는데 한 10년 전 그쯤, 그러니까 10년 전인지 9년 전인지 11년 전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차트를 보면 나오는데 그때에서도 지금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분위기였냐면 종목들이 슬슬 이륙하더니 연초장부터 달려요. 연초장 안 달리면 2월 달에 달립니다. 어쨌든 시장이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 그래서 시장이 괜찮으니까 중소형주들이 막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올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저렇게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장이 나빴으면 5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잘 보이지도 않고 죄다 급락하는 종목들만 보이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 마음이 급한 개인 투자자들만 종목 안 움직인다고 던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어제 대주주 양도세 50%로 올렸잖아요. 그거를 좀 빨리 했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안 던졌을 겁니다. 물론 금액이 큰 사람들 기준으로. 근데 금액이 큰 사람들이 대주주 양도세 이거 발표를 안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던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4조가 물량이 나왔다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근데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에서는 그게 호재가 됩니다. 개인들 물량집 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오늘은 게릴라 공개 방송 할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자, 그럼 요 정도만 말씀드렸으니까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공개 방송 끝나고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지금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미국 시장에서는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2,550선 돌파한 후에 안착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입니다.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표적 종목은 화일약품 매수가 2,165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